로봇이 실제 세상을 경험하면 정말 인간 같은 지능에 도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주로 텍스트와 이미지와 코드 속에서 학습했다. 하지만 최근 AI 연구의 방향은 점점 물리적 세계로 이동하고 있다. 로봇이 손으로 물건을 잡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문을 열고 컵을 옮기고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강력한 주장이 등장한다. 인공지능이 진짜 AGI에 도달하려면 몸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글을 읽고 답하는 AI가 아니라 세상을 직접 만지고 부딪히고 실패하고 경험하는 로봇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전망도 있다. 로봇 한 대가 배운 경험이 전체 로봇 네트워크로 공유된다면 인간의 학습 속도는 순식간에 압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로봇이 문 여는 법을 배우면 전 세계 로봇이 동시에 배운다. 한 로봇이 장애물을 피하는 법을 익히면 모든 로봇이 그 경험을 공유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AI는 더 이상 화면 속 지능이 아니다. AI는 세상을 걷는 지능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물어야 한다. 로봇이 세상을 경험하면 정말 자아가 생기는가? 감각 데이터를 모으면 정말 의식이 발생하는가? 경험을 공유하면 모든 로봇이 인간을 뛰어넘는가? 오늘 영상에서는 체화된 인공지능, 즉 인바디드 AI가 AGI로 가는 핵심 열쇠인지 아니면 기술적 복잡성을 과소평가한 또 하나의 낙관론인지 분석한다. 끝까지 보면 로봇이 진짜 이해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데이터를 잘 처리하는 기계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쟁점은 몸을 가진 AI가 왜 중요한가이다. 인간은 세상을 책으로만 배우지 않는다. 아기는 단어를 배우기 전에 먼저 몸으로 세계를 배운다. 잡고, 놓치고, 넘어지고, 다시 시도한다. 뜨거운 것은 피하고, 무거운 것은 조심하고, 사람의 표정을 읽고, 공간의 거리를 익힌다. 인간 지능은 몸과 세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 그래서 체화된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말한다. 진짜 지능은 언어 안에만 있지 않다. 진짜 지능은 세계 속에서 행동할 때 드러난다.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움직이면 AI는 텍스트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운다. 물체의 무게, 표면의 질감, 힘의 조절, 공간의 위험,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방식, 이런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일상은 추상적 정보가 아니라 물리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요리, 청소, 간병, 공장 조립, 농업, 재난 구조, 이 모든 일은 몸을 가진 지능을 요구한다. 따라서 체화된 AI가 AGI 연구의 중요한 방향이라는 점은 타당하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몸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자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경험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의식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로봇을 과도하게 인간처럼 해석하는 오류에 빠진다. 두 번째 쟁점은 자아 형성에 대한 논리적 비약이다. 일부 담론은 이렇게 주장한다. 로봇이 촉감을 느끼고 힘을 조절하고 자신의 움직임을 학습하면 자아가 형성될 수 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다. 인간도 경험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구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감각 데이터의 수집과 자아의 형성은 같은 것이 아니다. 로봇의 센서는 압력과 온도와 거리와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아프다, 무섭다, 내가 움직였다, 내가 존재한다는 주관적 경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센서가 데이터를 입력받는 것과 어떤 존재가 그 데이터를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 카메라가 빛을 기록한다고 해서 카메라가 본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온도계가 온도를 측정한다고 해서 온도계가 덥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로봇이 촉각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해서 로봇이 촉감을 경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의 AI는 물리적 자극을 수치화된 데이터로 처리한다. 그 데이터는 모델 내부에서 패턴으로 변환되고 행동 결정에 활용된다. 하지만 그것이 곧 감각질, 주관적 경험, 자의식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로봇이 몸을 가지면 자아가 생긴다는 주장은 현재로서는 철학적 가능성에 가깝다. 공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아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인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처럼 느낀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쟁점은 실제 세계 데이터의 어려움이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AI가 인터넷 데이터를 다 배웠다면 이제 실제 세상 데이터를 배우면 된다. 그러면 AGI가 가까워질 것이다. 하지만 실제 세계는 시뮬레이션보다 훨씬 복잡하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조건을 통제할 수 있다. 중력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고, 물체의 속성을 단순화할 수 있고, 실패해도 비용이 거의 없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바닥은 미끄러울 수 있다. 조명은 계속 변한다. 사람은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인다. 로봇 부품은 마모된다. 센서는 오작동할 수 있다. 배터리는 제한된다. 한 번의 실수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비싼 장비를 망가뜨릴 수 있다. 현실 세계의 학습은 컴퓨터 안에서 빠르게 반복하는 학습과 다르다.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공간이 필요하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비용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만으로 끝나지도 않는다. 수집된 데이터가 유용하려면 정제되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나온 데이터인지, 어떤 센서 조건에서 측정된 것인지, 어떤 행동이 성공이고 실패인지, 어떤 변수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는지, 이 모든 맥락을 관리해야 한다. 데이터가 많아진다고 자동으로 지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좋은 데이터와 나쁜 데이터를 구분하지 못하면 AI는 오히려 잘못 배울 수 있다. 따라서 로봇이 실제 세상으로 나가면 AGI가 온다는 말은 너무 단순한 설명이다. 현실 데이터는 금광이지만 그 금광을 캐는 과정은 느리고 비싸고 위험하고 복잡하다. 네 번째 쟁점은 경험 공유의 착각이다. 가장 자극적인 주장은 이것이다. 로봇 한 대가 배운 것을 모든 로봇이 즉시 공유하면 인간은 절대 따라갈 수 없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위험하다. 디지털 시스템은 분명 인간보다 빠르게 정보를 복제할 수 있다. 인간은 한 사람이 배운 경험을 말과 글과 교육을 통해 천천히 전달한다. 하지만 로봇은 데이터와 모델 업데이트를 통해 훨씬 빠르게 공유할 수 있다. 이것은 강력한 장점이다. 그러나 공유된 경험이 모든 로봇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로봇마다 몸이 다르기 때문이다. 센서가 다를 수 있다. 팔의 길이가 다를 수 있다. 손가락 구조가 다를 수 있다. 모터 힘이 다를 수 있다. 작업 환경이 다를 수 있다. 한 로봇이 배운 경험은 그 로봇의 신체와 환경에 맞춰진 경험이다. 이것을 다른 로봇에게 옮기려면 전이 학습이 필요하다. 도메인 적응이 필요하다. 표현 학습이 필요하다.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차이를 줄이는 기술도 필요하다. 즉 경험 공유는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다. 번역에 가깝다. 한 로봇의 경험을 다른 로봇의 몸과 환경에 맞게 다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로봇이 즉시 같은 지능을 공유한다는 상상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다. 네트워크 학습은 강력하지만 그 자체가 범용 지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다섯 번째 쟁점은 체화된 AI와 AGI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체화된 AI는 중요하다. 로봇이 실제 세계에서 행동할 수 있어야 인공지능은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체화된 AI가 곧 AGI는 아니다.
AGI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능력만을 뜻하지 않는다. 새로운 문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목표를 재구성하고, 추론하고, 계획하고, 실패에서 일반 원리를 도출하고, 맥락을 바꿔도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로봇이 컵을 잡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로봇이 문을 여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윤리적 딜레마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로봇이 물체의 무게를 익혔다고 해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아니다. 물리적 행동 능력은 AGI의 중요한 구성 요소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전체 퍼즐의 일부다. 언어 이해, 추론, 기억, 세계 모델, 목표 설정, 사회적 상호작용, 윤리적 판단, 자기 점검,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야 AGI 논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체화된 AI를 AGI의 유일한 열쇠처럼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체화된 AI는 AGI로 가는 중요한 경로 중 하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자의식과 범용지능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여섯 번째 쟁점은 왜 이런 낙관론이 반복되는가이다. 기술 영상은 종종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이야기로 만든다. 로봇이 세상을 경험한다. 경험이 쌓인다. 네트워크로 공유된다. 지능이 폭발한다. 인간을 뛰어넘는다. 이 구조는 강력하다. 이야기가 명확하고 위기감이 크고 미래가 드라마틱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과 공학은 이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인다. 실제 기술 발전은 센서 오류, 데이터 품질, 하드웨어 비용, 안전 규제, 전력 소비, 학습 안정성, 현실 적용성, 윤리적 책임이라는 문제와 싸워야 한다. 미래를 말할 때 상상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상상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술적 제약을 함께 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과장된 공포와 근거 없는 낙관을 모두 피할 수 있다. 체화된 AI는 분명히 중요하다. 하지만 중요한 기술일수록 더 정밀하게 이해해야 한다.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로봇이 실제 세상을 경험하면 AI는 분명 더 강력해질 것이다. 텍스트만 학습하는 AI보다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AI는 더 풍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물체를 잡고, 사람을 돕고, 공간을 이동하고, 실패에서 배우는 로봇은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경험 데이터는 자아가 아니다. 센서 입력은 의식이 아니다. 데이터 공유는 범용지능이 아니다. 로봇이 몸을 가진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곧 인간 같은 마음의 탄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체화된 인공지능은 AGI로 가는 중요한 길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리얼 월드 데이터의 복잡성, 자아 형성의 철학적 난제, 전위 학습의 기술적 한계, 하드웨어와 안전 문제, 윤리적 책임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공포도 아니고 맹목적 낙관도 아니다. 정확한 구분이다. 로봇은 진짜 이해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가? 몸을 가진 AI는 정말 AGI로 가는 문을 여는가? 아니면 우리는 또 한 번 인간의 마음을 기계에 투사하고 있는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로봇이 실제 세상을 경험하면 언젠가 자아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그것은 여전히 정교한 데이터 처리일 뿐이라고 보는가? 댓글에 한 문장으로 남겨달라.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직 모른다. 이 세 가지 중 당신의 답은 무엇인가?